좋아요, 구독. 네, 계속해서 이 연말 반등장에 대한 희망적인 말씀해 주시고 네네네. 계신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잖아요. 예. 7월 말에 비해서 에코프로도 40%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네네.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당분간은 이 버티기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 네, 주식시장에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뛰어난 투자자들, 역사적으로 뛰어난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꼽는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있죠. 네, 그게 뭐냐?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인내심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워렌 버핏 같은 분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시장은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의 돈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쪽으로 옮기는 기계다.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 종목이나 인내심을 가지면은 그거는 망하기 쉽겠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주가 되겠죠.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등등등 양극재 업체 비롯해서 거기에 속한 어떤 소부장 업체들이 될 텐데 딱 한 가지만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그 배터리 3사가 받은 수주 잔고가 1,000조를 넘어요. 네. 1,000조. 그럼 양극재 회사들한테는 이 1,000조 중에서 얼마가 올 거며 소부장한테는 얼마가 올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섹터에 이 정도의 엄청난 수주를 갖다가 안고 있는 섹터가 과연 있느냐를 갖다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정이 되느냐? 조정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오버슈팅을 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해당이 되고 에코프로 BM이 있으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리튬 비싸게 샀을 때 사가지고 지금 싼 가격에 납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가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로는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판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영업시작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의문시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정이 깊었던 건데 그럼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네.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 설사 더 떨어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금같이 급락을 할까? 가령 4분의 1, 지금보다 4분의 1 토막이 날까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부정적으로 놓고 봐서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한다고 지금 현재는 정체 상태예요.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떨어지는 폭 자체는 속도나 폭 자체는 현재 떨어지는 속도나 폭보다는 적을 거다. 그렇죠. 긍정적인 전망은 뭐냐? 만약에 지금보다 올라간다. 그럼 양극재 업체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납품을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를 갖다가 직접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2차 전지의 조정은 거의 끝나가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4분기가 오면 올수록 그 다음에 10월 뭐 초순이 지나서 중순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2차 전지 시간이 다시 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청난 호재가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상장을 갖다가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근데 우리나라 업체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중에 90%로 88%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전구체 같은 경우를 좀 더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갖다가 완전히 국산화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 자체 내에서도 안정적인 조달, 그 전구체라든지 양극재의 안정적인 조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싼 가격에 조달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상승에 기여를 하게 될 거고요. 이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구체의 업체들이 드디어 국산화의 어떤 깃발을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지만은 미국의 IRA라든지 미국의 유럽의 CRM 같은 경우들이 중국의 어떤 전구체에 대한 어떤 그 비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앞으로 더 강화시킬 여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구체 같은 경우를 중국에서 거의 다 수입해서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에도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국산화했다는 거 이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그게 에코프로 전체, 에코프로 주가는 물론 뭐 2차 전지 전반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시간의 흐름을 흐를수록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장을 강하게 주도했던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장이 길어지는 동안에 이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네네네. 이 연휴 직전까지도 AI, 또 로봇,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요. 또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 이 종목들의 등락이 계속될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네. 특히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분명히 많죠. 그다음에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거기까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올랐을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뭘 돌아보느냐? 과연 이 기업의 실적이 자기들이 바랬던 걸 갖다 따라오느냐 이걸 갖다 보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너무 많이 달렸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달렸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뒤를 돌아보는 단계에서 조정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가령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든지 인공지능이든지 간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미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가령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로봇의 핵심 부품인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국산화도 많이 내렸고 네. 그 국산화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 외국산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역량, 어떤 기술적 혜자를 가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도 계속 그 달려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마련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실적의 뒷받침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냥 미래의 어떤 성장성만으로 주가가 달려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연말 시장을 겨냥한 증시의 대응 전략. 혹시 평론가님께서 주목하시는 섹터가 따로 있다면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뭐 제가 지금까지 말을 해왔듯이 네. 사실은 실적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숫자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하면은 그 기업의 주가는 시차는 있죠.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의 함수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들이 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럼 그 기업의 주가는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어떤 주식시장의 그 역사가 증명한다. 뭐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어떤 섹터를 골라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반도체 섹터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2분기에 좋아진다, 3분기에 좋아진다 했지만은 일단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9월 달에 약간 이제 좀 어떻게 보거든 호재의 어떤 뉴스가 일단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감소 폭이 지난 1년 동안에 비하면 가장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뭐 좀 턴어라운드를 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분야에서도 그 소부장들 저는 뭐 그쪽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쪽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분명히 지금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고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갔지만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는 게 바로 사실은 그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건 뭐 어느 섹터든 마찬가지예요. 다 2차 전지 섹터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에도 그런 섹터가 있고 로봇에도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이 분명히 있어요. 또 인공지능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섹터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실적이 좋고 앞으로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더 좋아질 거고 또 거기에 덧붙이자면은 기술적인 혜자, 남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기술적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갖다가 그 찾는 노력, 그게 바로 이제 공부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사실은 주가는 해결을 해줄 거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좋아요, 구독.